안녕하세요. 프리뷰는 팀장입니다. 1월 27일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와 캐롯과의 경기입니다. KT가 최근 좀 경기력이 안 좋아요. 예, 지금 5경기 삼성과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4경기 모두 패하였는데 KT의 약점이라면 이 백코트인데 직전 경기 이제 정성우가 출장하지 못하면서 DB에게도 패하였는데 오늘은 정성우가 출장을 합니다. 예, 오늘은 정성우가 출장을 하고 아울러 그 필리핀 선수 일데폰세 맞죠? 일데폰세. 네. 일데폰세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백코트를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데폰세의 영입은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농구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클립을 몇 개 좀 봤는데 상당히 좋은 예, 수비도 좋고 공격도 괜찮은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성우랑 일대폰세의 오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전성현과 이정현을 마크를 해 주어야 하니까. 예. 백코트에서 전성현과 이정현만 마크해 준다면 뭐 KT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 시즌 보면은 이제 KT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예, KT가 2승 1패로 앞서 있고 재밌는 점은 캐롯이 KT 상대로 한 번도 80점 이상 득점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전성현과 이정현이 KT의 백코트진에게 약간 좀 고전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캐롯의 원정 3점은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예, 홈에서만큼은 좋은 3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5경기 캐롯의 3점 적중률이 36% 하지만 원정으로 가게 되면 33%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경기가 제가 봤을 때 캐롯의 3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KT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T는 일단 하윤기가 최근 폼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존수도 괜찮고 양홍석만 좀 폼이 올라온다면 예, 수비는 뭐 양호하게 하고 있는데 공격에서만 폼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오늘 경기 KT가 저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KT가 마이너로 잡혀 있죠, 그죠? 예. KT가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용병 싸움에서도 일단 존스가 맞대결에서 24점을 넣었고 그 다음에 로스 같은 경우는 16점. 예. 그러니까 존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백코트만 조율을 해준다면 수비에서 KT가 그리고 정성호가 오늘 돌아오고 일대폰세가 이정현과 전성현만 어느 정도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막아준다면 그러니까 맞대결 전적에서 전성현이 한 13점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정현이 22점 넣었었는데 글쎄 뭐 둘이 합해가지고 35점 넣었는데 둘이 합해서만 35점 정도대로만 막아준다면 제가 봤을 땐 KT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정 캐롯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KT가 현재 2연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조금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언더의 KT 승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참 삼성인데 핸디를 4.5밖에 안 줬어요. 일단 이정현이랑 이원석이 직전 경기 이 안양 KCC전에서 약간의 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출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명 출장을 안 한다. 그냥 모비스 마인 보는 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정현과 이원석이면은 지금 삼성에서 가장 폼이 좋은 두 선수예요. 예. 국내 선수 중에서요. 나머지는 지금 뭐 김시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엉망입니다. 지금 삼성은. 뭐 김시래도 정말 안 좋고 뭐 이동엽 뭐 이호연 뭐 장민국 아니 뭐 없어요 지금 선수가 예
신동이요. 뭐 그런데 이원석이랑 이정현이 오늘 부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결정을 한다. 그냥 모비스 마인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정현이랑 이원석이 모르겠어요. 오늘 경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확실한 건 뭐 지금 부상이어서 오늘 경기 뭐 100% 출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뭐 두 명 중에 한 명만 안 나오더라도 모비스가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윌리스가 최근 경기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지만 이 백코트에서 윌리스까지 공이 안 가요. 예. 윌리스가 뭐 공을 받아야지 뭐 득점을 하죠. 근데 백코트에서 윌리스까지 공을 가는 게 상당히 뻑뻑하고 그다음에 최근 모비스 같은 경우는 3점을 최소화하면서 2점으로 차곡차곡 득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먹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아바리엔토스가 3점을 가장 많이 던지는데 아바리엔토스가 평균 6.2개 던지는데 3점 적중률이 25%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3점을 줄인다? 3점을 줄이면서 3점 시도를 줄이면서 2점으로 차곡히 간다? 그렇게 되면 뭐 프림이라든지 뭐 이우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함지훈이라든지 좋은 득점력이 좋은 자원들이 많죠. 저는 이 경기 언더 보면서 모비스의 마인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BNK와 신한은행 경기인데 신한은행이 3연승 했어요. 예. 이 두 경기 상당히 잘했죠. 예. 두 경기 상당히 잘했는데 우리은행전에서도 뭐 3점 미치게 터지고 그 다음에 하나원큐전에서는 약간 좀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 뭐 승리했다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BNK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5경기 2승 3패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눈에 가장 띄는 점은 1월 20일 이후에 거의 뭐 일주일 만에 경기라는 거. BNK에서의 가장 핵심 인물은 김한별이죠. 예, 김한별이 체력만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사실 신한은행에서 김한별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김소니아도 파울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김한별 수비 군하단 감독이 김한별의 수비를 김소니아한테 못 맡겨요. 김소니아가 자칫 파울 트러블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경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한은행이 아마 김태현이 평소보다 좀 많이 출장을 하면서 김한별을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김태현이 김한별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일단 저는 직전 경기 BNK가 뭐 아쉽게 패했지만 2초 남겨놓고 뭐 아쉽게 패했지만 일단은 BNK의 한엄지가 살아났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한엄지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평균 올 시즌 평균 9.5점 득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부진하죠. 5점 8점. 근데 직전 경기에서 한엄지가 꽤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그다음에 한엄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소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 지난이 좀 이지샷을 많이 놓치고 그러는 점이 좀 아쉽지만 오늘 경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김한별이 보다 더 프런트 코트에서 오래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소희와 한엄지 그다음에 안혜지는 약간 좀 기복이 좀 있지만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혜지 정도라면 충분히 전 신한은행보다는 우위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일단 뭐 김진영은 다시 돌아왔어요. 예, 원래의 김진영으로 돌아왔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유승희가 아마 출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유승희가 경기 감각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예. 그다음에 일단은 이경은도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한채진도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한은행의 꾸준함, 어떤 지속적인 경기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예. 왜냐? 일단 신한은행은 3점이 안 터지면 경기가 풀어가기가 힘든데 이 신한은행 선수들이 3점의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 3점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뭐 한채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직전 경기에서 뭐 3점 한두 개
터트리고는 있지만 지금 최근 경기의 3점 능력을 보면 어, 한채진이 36%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올 시즌 보면은 16%예요. 예. 16%인데 많이 올라왔네요. 한채진. 예. 36% 많이 올라왔지만 역시 기복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김진영이가 30%가 좀 40%뭐 김진영이가 최근 3점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전 경기 다시 김진영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저는 수비에서만큼은 신한은행보다는 BNK가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에서만큼은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3연승을 기록하고 현재 분위기는 좋지만 오늘 김한별을 만나서 분명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직전 3경기에서 BNK가 2번 이기고 신한은행이 1번 이겼는데 이 신한은행이 이겼을 때는 BNK에 김한별이 없을 때예요. 이 두 경기는 김한별이 있을 때고 이 경기는 김한별이 없을 때였다. 그렇다면 저는 김한별이 오늘 충분히 쉬고 나온 BNK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금 해외 기준은 마이너스 4.5로 잡혀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배트맨에서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BNK 승리 보고요. 예, BNK 승리 보고 그다음에 전 다득점도 봅니다. 예, 다득점. 예, 충분히 쉬고 나왔기 때문에 슛감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두 팀 모두. 네. 하지만 승리는 BNK 쪽. 그 다음에 핸디는 4.5라면 패스하겠습니다. 한 2.5 정도면 모를까. 4.5 정도라면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구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 오늘 이 경기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한국전력은 뭐 항상 연패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임성진마저 폼이 올라오면서, 자, 직전 경기들 보면은 한창 연패를 할 때는 임성진이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활약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한국전력이 계속 꼬박꼬박 승리를 챙기는 이유는 임성진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재덕이 리시브에 많은 가담을 하면서 공격에서의 어떠한 활약이 줄어들다 보니 임성진의 활약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 임성진이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리시브가 좀 불안하지만 이 타이스가 2단 공격을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리시브를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KB 같은 경우는 직전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뭐 비에나에 미친 활약이 있었죠. 비에나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예,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그만큼 해줄 수 있을까요? 직전 경기 대한항공의 폼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예. 그리고 비에나가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황경민이 리시브를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강점이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두 팀의 차이는 뭐냐면, 두 팀 모두 지금 경기력이 좋고 상승 묻은 건 확실하지만 일단 뭐 양쪽 윙도 뭐 비슷해요. 예, 뭐 용병 대결도 비슷하고, 하지만 결국은 한국전력은 신영석이 중앙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KB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이 오늘 경기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전력이 중앙을 사용을 한다면 타이스 쪽이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브로킹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에나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비에나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예. 물론 좋은 폼을 보이고는 있지만, 안 그래도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경기가 단순히 뭐 3세트, 4세트에서 뭐 3세트에서 끝날 경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4세트 이상은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버 예상을 합니다. 오버 예상하면서 승패를 고르라면 저는 KB보다는 한국전력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GS는 모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모마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강소희가 워낙 폼이 좋다곤 하지만, 일단 직전 경기 그 페퍼와의 경기에서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모마의 부재는 단순히 공격력에서의 부재가 아니라 수비할 때 블로킹에서도 상당히 높이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GS 칼텍스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공사의 캣벨이나 박정화가 훨씬 더 수월하게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강소희, 그 다음에 유서연이 좋은 공격수임은 사실이고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어떤 부족함이 없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강소희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을 때 블로킹이 가장 좋은 팀이 도로공사 아닙니까? 예. 블로킹이 가장 좋은 팀이 도로공사인데 물론 도로공사도 이제 좀 뭐 변수는 있어요. 자, 배유나가 안 풀리면서 경기에서 계속 패했는데 직전 경기 정대영이 풀리면서 정대영이 13득점 해주면서 경기에 승리했어요. 결국 도로공사는 배유나, 정대영 이 센터 라인이 살아야지만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배우나 정대용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둘이 합쳐서 최소한 15득점 이상은 해줘야지만 도로공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정원이가 워낙 리시브가 좋아요. 문제는 이윤정입니다. 이윤정이 배우나랑 정대용을 얼마나 살려줄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직전 경기 보면은 정대용이 13득점 해주면서 어느 정도 중앙 라인에서의 어떠한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대용이 아니더라도 배우나는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첫 번째 오늘 경기의 포커스는 높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모마가 없는 GS 칼텍스는 일단 높이에서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중앙 라인에서 차이 난다. 예, 중앙 라인에서 배우나 정대영 그리고 한수주와 오세연 또는 문명화라면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공사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저득점 4세트를 가져가더라도 한 세트 정도는 GS 칼텍스가 완전히 폭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득점 상황에서 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글들 를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VIP 조합, VIP 픽 뽑는 거 다 이 안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수의 10%꼭 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멤버십 가입도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이따 저녁 NBA 경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